뇌색PD야. 역시 예상했던 대로. 자, 오늘 어떤 뇌색 마스터가 찾아왔을지. 나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누군지 아세요? 얘기해 보세요. 뭐 추측을 해보세요. 핑크 보이즈 멤버. 핑크 보이즈 멤버. 핑크 보이즈의 개관 멤버. 네. 일단 뭐 소개를 직접 해주셔야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신 기자 조주희입니다. 조주희 기자님이에요. 예. North Korea again lobbed a missile over Japanese airspace. Selling a message to the world. You say it's a missile, we say it's a rocket. I'm Joo Hee Cho in Thailand, and you're watching ABC News. Right here is the medical tent. 자, 과연 우리 조주희 국장님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셨을지 정말 많은 예비 언론인들의 롤모델 같은 분이거든요, 사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퓰리처. 자, 퓰리처 아시죠? 자, 일단은 퓰리처 요거 누가 할지 정할게요. 타일러 문제 제가 할까? 타일러, 오케이, 타일러. 타일러는 날라댕겨 오늘. 다 맞추고. 맨 오브 더 데이야 오늘. 자, 퓰리처 아시죠? 상 이름 아니야, 상? 막 기자들 막 Pulitzer Prize winning journalist 뭐 이런 거 아닌가? 사진도 봤잖아, 사진. 사진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퓰리처 하면. 네. 노인가 바다가 퓰리처상 받았던 거 기억나요? 제가 옛날에 발표했었어, 그걸로. 노인과 바다. 그러니까 매년 4월 그 다양한 분야, 한 20여 개 분야를 이제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퓰리처상을 줘요. 이제 다양한 맞아요. 글쓰기 그건 맞아요. 근데 오늘 문제는요. 1981년 퓰리처상을 받은 기사가 있어요.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미의 세계 중에 발췌를 했는데요. 8살인 지미는 3대에 걸친 헤로인 중독자이다. 그는 모래빛의 머리와 벨벳 같은 갈색 눈을 가졌고 아기처럼 부드럽고 가는 갈색 팔에는 주삿바늘 자국이 죽은 개처럼 있었다. 그는 5살 때부터 헤로인에 중독됐다고 했다. 로는 힘센 손으로 지미의 왼쪽 팔꿈치 바로 위를 꽉 쥐었다. 바늘은 마치 갓 구운 빵 가운데 빨대를 꽂아 넣듯 소년의 부드러운 피부 속으로 들어갔다. 주사기 속에 액체가 밀려나가자 밝은 피가 들어찼다. 지미는 흔들 의자에 기어 올라가서는 머리를 푹 수그렸다가 똑바로 고추 세웠다가 했다. 그건 중독자들이 말하는 도취 상태였다. 이게 그 워싱턴 포스트지 일면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로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퓰리처상이 나중에 취소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걸로 상을 받았다가 상이 반려가 된 거예요? 안 된다? 네. 저게 이제 내용이 마약 중독자 특종이었던 거죠? 어린아이가 5살짜리 어린아이가 마약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론이라고 나오죠. 론은 이 아이 엄마의 그냥 이제 애인이에요. 근데 론이 마약을 이제 거래하는 사람이었고 이 아이도 같이 거기서 맞고 약간 중독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기자가 가서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마약이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 기사를 통해서 냈는데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취소가 됐고 취소 이후에 또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답. 타일러 문제. 타일러. 분명히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한테 약물을 투입했는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기자가 만약에 이제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신고를 해야 돼. 그 신고를 해서 아이가 맞네, 맞네. 그러면 그 가족에서 나와야 될 텐데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취재를 했다는 거라면 엄청난 문제가 아닐까 그런 거였나요? 엄청난 문제가 아닐까. 그 중요한 부분인데? 맞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맞나요? 틀렸어요. 저 정답. 저 정답. 왠지 네. 기자 윤리랑 관계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특종을 따내려고 네. 그 마약 구매자인 것처럼 뭐 이렇게 연기를 한다거나 해서 저거를 유도했을 거예요, 저 상황. 잠입 취재. 잠입 취재로 해서 오히려 조장을 한 거죠. 거래를. 내가 구매자인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뭘 약간 그게 기자 윤리에 반한다. 아무리 저 특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거 지켜야 돼요. 잠입 취재. 뭐 몰카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몰카 취재할 때 꼭 지켜야 되는 룰들이 있어요. 정말 현무 씨 너무 상상력 좋은데 틀렸어요. 칭찬이 길다 했어. 이건 어때요? 이 취재를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는 다른 거를 취재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충격적인 걸 본 거죠. 그래서 와서 다른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럼 너무 특종이죠. 아 그래요? 다른 거 하러 갔는데 그거는 이런... 칭찬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원래 연예인들도 기사 쓸 때 그러잖아요. 하석 씨 좀 잘 지내시죠? 1시간 반을 얘기해요. 아 그래요. 요번에 그 하우스 헬퍼 드라마 참 좋고 그 이제 노트북을 닫으면서 네. 요즘 연애 안 하세요? 에휴 그게 일면이야. 하석진 에휴 드라마 내용 하나도 없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네. 대부분 요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답? 네. 그 묘사를 너무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마약 중독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한다고 해도 묘사가 너무 적나라하다. 확 와닿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 그런 거를 궁금하게 만들고 사용하게 만들 수도 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야 기사 2로 보기에도 원문을 봐야 되겠지만 너무 소설같이 썼어요. 무슨 뭐 벨벳 같은 갈색 눈을 가졌고. 그러니까. 디테일해. 뭐야? 디테일하고 빵에 빨대를 꽂아. 그러니까 너무 묘사라고. 묘사가 너무 많아. 거짓말이었어요. 뭐가? 저 기사가. 저 기사 자체가? 네. 그러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정답인가 보다. 네, 정답. 거짓말이었어요? 네. 아유 진짜? 짐이라는 아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소름. 아니 이거 좀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졌는지가 또 재밌는데 일단 이제 경찰이 갔는데 짐이라는 아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 이 제니 쿡의 보스가 불렀어요. 근데 그 제니 쿡의 이제 그 이력서에 보면 저희가 이제 소르본 대학도 나오고 이제 이력서에 쭉 있는데 불어로 수상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답을 못 한 거예요. 불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뭐라고? 아 이력서. 네, 와 진짜 무섭다. 그래서 제니 쿡이라는 여자의 모든 이력이 지금 다 가짜였고 이 기사도 가짜였고 짐이라는 아이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니 국장님 근데 전 궁금한 게 퓰리처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됐으면 확인을 안 하나요 그쪽에서는? 워싱턴 포스트라는 어떤 거대한 이제 신뢰도가 있는 언론사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졌겠죠. 설마 했겠죠. 그러니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명성을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었으니까 바로 해고를 충격적이다. 당했던 거죠. 와 어떻게 거짓말이지?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에 너무 막 진짜인 것 같이 막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사가 하나 나면 그 기사 밑으로 쭉 또 연관 기사들이 나잖아요. 그럼 그렇죠. 잘못된 게 너무 많이 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그 잘못된 게 특히 아주 자극적인 기사, 그렇죠. 뭐 아니면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았다면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한테 클릭이 되고 이러니까 그게 점점 사실처럼 퍼져나가고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은 믿어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키워드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의 사진. 자, 이거 알아. 시리아 난민 아니에요, 이거? 시리아 난민이잖아. 네. 바다로 난 너무 가슴 아파. 되게 어린 때였던 것 같아요. 5살? 네,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포토 저널리즘의 어떻게 보면 그걸 상징하는 사진인데 저는 포토 저널리즘 사진이라는 거는 하나의 사진으로 그 스토리 자체를 전부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포토 저널리즘인데 100마디 글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그렇죠. 사진이었죠, 사실은. 예.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예. 다음 퀴즈. 뭐야? 보고 뭐야, 이게?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이야? 그 사진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었죠. 이 사진을 찍은 기자가 퓰리처상도 받고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그랬는데 그 기자가 평생 죽기 전까지 이 사진을 찍은 것을 후회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둘 다 북베트남, 남베트남인가 그러면 둘이? 같은 쪽이냐? 그러니까 다른 진영이었겠죠? 포로로 잡힌 뭐 반대파를 그래 총으로 보이죠? 쏴주기는. 아무래도. 네. 괴로워했다. 아론 씨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사진들이라 이런 거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베트남 전쟁 알아요? 네, 그거 뭐 옛날에 공부하긴 했는데, 처음 봐요 이 사진. 이 사진 처음 보고. 네. 이걸 왜 후회했을까? 뭘까? 아니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진짜 후회했을 것 같긴 해요. 저 사람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잔인하고. 근데 잡았어야 되는데 찍어가지고. 아 그만해요 하면서 잡았어야 잡을 수가 없지. 저거 어떻게 잡아? 기자는 현장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개입하면 안 되죠. 이 종군 기자들의 어떤 딜레마 같은 건데. 근데 기자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과도한 직업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또 하석진 씨 말처럼 계속 현장에 개입하다가는 그냥 인권운동가나 자선사업가가 될 수도 있죠. 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죠. 그렇죠. 전달을 목적으로 온 거니까. 저게 지금 일단 군인이 일반 시민을 공개 처형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군인과 시민처럼 보여요? 군복 같아 보여요. 포로를 죽이는 것 같지 않아? 포로. 그지? 손이 묶여 있으니까. 정답. 자, 김지석 씨 10초. 마지막 그 죽는 사람의 얼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늘 후회했다. 마음이 연약하네. 너무 트라우마적이어서. 네. 트라우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란 얘기죠. 타일러? 뭔가 이런 상황이 왠지 그냥 많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들이 쓰거나 해석하거나 보는 것이 원래 사진을 찍었던 이 의도랑 달라져서 이상하게 달라지거나 그러면은 본인이 굉장히 후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하는 얘기는 총알을 맞을 사람 얼굴이 보이잖아요. 총을 쏠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고. 그러면 분명히 그런 점에서 오해나 잘못 해석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 상황이 너무 전달이 사실 확실하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확상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 피해자고 왼쪽에 있는 사람 가해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바뀌었다든가 그러니까 잘못돼 사실은 팩트 그게 아니었는데 그 독자들은 다 그렇게 믿어버린 거죠. 맞아요. 오. 궁금하다. 궁금하다 진짜. 근데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이쪽에 있는 사람이 민간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뭐 강간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또 남베트남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잖아요. 내전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당 그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벌을 준 거였는데 저 사진 한 장만 보면 마치 이쪽이 악인이고 이쪽이 맞아. 피해자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사진 보자마자 오른쪽 사람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진 찍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다고 해요. 죽을 때까지. 오히려 가해자가 더 많은 동정을 받게 되니까 저 사진 한 장으로. 야,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널리즘이. 사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자분들은 그 기자로서의 어떤 직업 윤리하고 그 인류의 그 사이에서 굉장히 딜레마에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기자는 현장에 있을 때 절대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석만 하고 확인하고 또 그걸 내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달해주는 단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자이고 근데 저 사진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기자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아기가 이렇게 기아로 쓰러져 거의 죽음에 가까워져 있을 때 뒤에서 저 독수리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찍었는데 그 기자는 저걸로 상을 받았는데 저거 찍을 동안에라도 저 아이를 구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의 압박에 시달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들었거든요. 좀 뭔가 찍는 기자도 이렇게 죽으러 앉아가지고 이런 각도에서 찍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저 새하고 같은 자세고 같은 각도고 같은 비인간적이죠. 행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여질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상황은 이 기자가 찍기 전에 아이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잠깐 내려놓고 그 옆에 가서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먹을 걸 타갖고 오려고 잠깐 간 사이에 독수리가 딱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일단 탁 찍고 그러니까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마치 저 장면을 기다렸다가 이 기자가 찍은 것처럼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런 걸 찍었냐 이렇게 일부만 해서 보고.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이 기사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진이 의미하는 거를 막 자기 상상으로 이렇게 막 넘겨짚거나 오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사진의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기사를 이제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낸 겁니다. 자, 우리 조지 국장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였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주제를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아론 씨 어땠어요?
일단 약간 저도 이제 원래 이제 저널리즘 하고 싶었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 뭐 나중에 네, 시간 되면 저도 한번 꼭 도전하고 싶긴 해요. 네. 어땠어요, 우리 지석 씨? 저는 이 전까지는 기사 보면 그냥 기사로만 보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앞으로는 그 글을 쓰신 기자의 마인드에서 좀 한 번쯤, 두 번쯤은 생각하면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느낀 점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ABS 뉴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좋은 소식만 좀 많이 전해지길 또 바랍니다.